학교 교사. 이젠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벽을 따라 걸어 나와서 나는 그 사역자를 돌아보았다. 그는 몹시 흥분하여 파수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질문이 왜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는지 궁금했다. 분명한 것은 내 질문이 그로 하여금 뭔가 다르게 보도록 깨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불안정하고 경직되게 했다는 사실이다. 걸으면서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몹시도 알고 싶어졌고 다음 파수병을 만나서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거부감을 주지 않게 될지를 생각했다. 다음 파수대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또다시 그 파수병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사역자가 아니고 대략 25세 정도 된 젊은 여자였다. 아가씨, 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짐짓 친절한 체 하며 그 여자가 말했다. 여기 어린아이들 중에 부모가 되시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나는 작가입니다. 나는 어쩐지 이 말이 그 여자에게 해야 할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대했던 대로 그 여자는 관심을 보였다. 바로 전에 만났던 사역자에게 그곳을 파수대라고 했던 실수를 다시 범치 않으려고 나는 그 여자에게 왜 그곳에 서 있는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고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의아하다는 듯 하였다. 나는 학교 교사인데 내가 내 학교에 있는 것이 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당신의 학교군요. 내가 그 파수대를 가리키며 답했다. 그래요. 난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됐고 평생을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마지막 말에 매우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조르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남은 생애를 이 일에 바치려 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분명 흥미로운 일이겠군요. 나는 일반 과학과 사회학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삶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그 여자가 물었다. 책이죠. 나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 여자의 다음 질문을 기대하면서 내가 대답했다. 어쩐지 나는 내가 크리스천 리더십의 책을 쓴다고 했더라면 우리의 대화는 그대로 끝나버렸을 것임을 알았다. 내 대답을 듣고 그 여자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리더십은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녀는 여전히 좀 친절한 체하며 말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변화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한 바른 리더십의 수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향을 말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평화와 안전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번영을 향해서이지요.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놀란 듯이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난 이 점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답했다. 평화와 안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을 통해서죠.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다는 것과 그래서 다 같이 사회에서의 자기 몫을 하면 모두 함께 번영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아직 미개한 사회의 정신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반 대중을 구해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내가 답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전보다 더욱 분열되고 서로 간에 갈라지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 당신의 철학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여자는 놀람과 동요의 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내 말에 동의한 때문은 조금도 아닌 것이 분명했다. 선생님은 완전히 눈이 머셨군요. 마침내 그녀가 반응을 보였다. 아니요, 난 내가 꽤 잘 본다고 믿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난 방금 사람들 사이를 다녀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른 무리들 간에 그렇게 나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간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더 심한 듯이 보입니다. 내 말이 그 여자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난 알았다. 그 여자는 마치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안 믿는 듯 했으니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잘 살펴보니 그 여자는 나를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아주 높은 탑 위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길이 없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몰랐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본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뚜렷이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듯이 짐승같이 행동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인간은 승리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같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는 꽤나 중한 사명이겠군요. 내가 비평하듯 말했다. 그 말이 그 여자를 더 화나게 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여자가 파수도의 문을 향해 벽 위를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한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었고 또 한 사람은 30대 초반에 잘 차려입은 백인 여성이었다. 그들은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둘 다 품위와 확신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들이 벽 꼭대기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그들은 분명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젊은 교사는 총을 잡아들고 파수대 밖으로 나가섰다. 그 여인들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 교사는 매우 가식적인 쾌활함과 뭔가를 과시하는 듯한 우월감을 보이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두 여인들은 그 훨씬 어린 여자 앞에서 겁을 내며 지나치게 정중해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흑인 여자가 좀 용기를 내며 말했다. 네, 아이들이 부모가 이해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 교사는 짐짓 친절한 체하며 대답했다. 그 교사는 그들이 계속 총을 의식하게끔 하려고 총을 흔들어 보였고 그 두 여인은 그 총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가까운 곳에 놀란 채로 서 있던 나를 그 교사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다. 내가 그 여인들에게 뭔가를 얘기할까 보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총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가라고 했다. 그 여인들은 그 여자가 누구와 얘기하는지를 보려고 쳐다보았는데 그때 나는 그들이 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두려움이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 여인들에게 제발 용기를 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믿으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마치 무슨 소리만이 들리는 듯이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귀마저 듣지 못하게 되어갔고 이를 본 그 교사는 싱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총으로 나를 겨누면서 호각을 불었다. 내 느낌에는 마치 그 여자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호각으로 누굴 불렀든 간에 나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다. 또 그 젊은 교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물러서기만 해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옳았다. 내가 뒷걸음치자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호각을 불었고 기어이 너무 화가 치밀어 두 여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내가 두 파수대 사이의 벽 꼭대기에 서서 방금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지혜의 임재를 느꼈다. 너는 감옥 마당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어떤 함정 속이나 무기 앞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이 너를 눈멀게 한다는 것만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한다면 너는 항상 내 갈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는 내 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내가 만나게 해주는 사람에게만 말해주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의 눈은 파수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내게 물어볼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해답은 내가 직접 그곳에서의 체험들을 통해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